제발 여러분 인생에 남자 함부로 들이지 마세요. 누군가를 내 인생에 들이는 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. 그건 그 사람에게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. 많은 사람들이 돈이 걸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연애 상대를 찾는 일은 그 정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여러분, 연애가 잘못됐을 때 겪는 어려움도 돈 때문에 겪는 어려움만큼이나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. 중앙자살예방센터의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무려 419명이 이 남녀 문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. 요즘 연예계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에도 이 문제가 전혀 결부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. 그뿐만이 아니죠. 작년 10월 부산에서는 한 남자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으로 찾아가서 전 여자친구뿐 아니라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, 어머니, 그리고 할머니까지 살해한 일이 있었어요. 올해에도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사건이 이미 몇 건 일어났고요. 물론 제가 극단적인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이별 후유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,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, 돈을 목적으로 접근한 여자에게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빈털터리가 된 남자, 그리고 보복성 음란물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이 남녀 문제로 인생이 망가진 사람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.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연애는 그 무엇보다 신중하게 시작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제발 여러분 인생에 남자 함부로 들이지 마세요. 누군가를 내 인생에 들이는 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. 그건 그 사람에게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. 그게 긍정적인 영향이면 좋겠지만 만약에 부정적인 영향이라면 순탄하던 내 인생이 갑자기 소용돌이에 휩쓸릴 수도 있어요. 여러분은 만날 때마다 남친이 바뀌어있는 그 친구가 부러우세요? 저는 되려 그분이 걱정되는데요. 그렇게 남자를 쉽게 자주 갈아치운다는 건 그만큼 이상한 남자를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. 데이라인님, 그럼 무서워서 연애를 어떻게 시작해요? 그리고 어른들도 젊었을 때 연애 많이 해보는 게 좋다고 하시잖아요. 전 데이라인님처럼 그렇게 피곤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. 좋습니다.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. 근데 여러분이 제 조언을 수용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연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지금 완벽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연애를 시작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. 처음부터 이 사람이 나랑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? 근데 여러분, 적어도 성격이 너무 독특하거나 집착이 심할 것 같다거나 누가 봐도 쓰레기처럼 보이는 사람은 걸을 수 있는 안목은 가지고 계셔야죠.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여러분이 지마켓이나 11번가 같은 소셜 커머스에서 물건을 구매하실 때 검색을 해서 내가 필요한 물건이 나오면 그냥 믿고 바로 결제하세요? 피곤하게 살기 싫다는 이유로요?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한 사람은 제품 상세 설명도 읽어보고 구매자들이 남긴 리뷰도 확인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보고 구매하지 않을까요? 물건 하나 사는데도 이런 신중함을 보이는데 내 인생에 남자를 들이는 일에는 훨씬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않냐는 말이죠. 그래서 저는 썸이라는 기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. 어떤 사람은 이 썸이라는 기간을 상대의 마음을 간보는 기간이라고 폄훼하기도 하는데 이 썸이 없다면 우린 상대의 성향을 파악하기도 전에 그 사람을 내 인생에 들여놓게 되는 겁니다. 사람의 웬만한 성향은 이 썸이라는 기간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. 상대가 게으른 편인지, 술은 즐겨하는지, 성에 대해 개방적인지, 성격에 독특한 부분이 있는지 이러한 성향들이 썸을 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우리는 그 드러난 성향을 바탕으로 상대와 연애를 시작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. 만약에 당신이 썸남이랑 대화를 하다가 혹시 여자친구가 남사친이랑 단둘이 밥을 먹으면 어떨 것 같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저는 그럼 진짜 둘 다 죽여버릴 거예요.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이걸 경고의 사인으로 받으셔야 돼요. 장난으로 한 말?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뼈가 있는 말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. 웬만한 사람은 저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. 당신이 저 말을 그냥 농담이라고 치부하고 그 남자랑 사귀게 됐는데 어느 날 당신이 길에서 아는 오빠를 만나서 안부를 묻고 있는데 그 남자가 그걸 보고 눈이 뒤집혀서 그 오빠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? 물론 항상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뉴스에서 보도되는 이야기들을 마냥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들은 그럴 줄 알고 그 사람과 사귀었겠습니까? 이렇게 상대의 성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연애를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. 오히려 그렇게 신중하게 시작한 연애가 더 오래갈 확률이 높죠. 사귀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. 여자친구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.
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자. 이런 미친 소리요. 여자가 싫다고 펄쩍 뛰면 아마 세상 감성적인 이유는 다 갖다 붙일 거예요.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남기고 싶다. 너 보고 싶을 때 이거라도 대신 보게 해달라. 여자가 그래도 거절하면 남자는 이런 말로 여자를 안심시키려고 할 겁니다. 나만 보려고 찍는 거다. 내 얼굴도 나오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. 그렇게 그 사람에게 설득된 여자는 마지못해 촬영에 응하고 훗날 자신과 그 남자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남자의 얼굴은 모자이크 된 채로 온라인에 떠돌게 되는 거죠. 저는 1년 전에 이 보복성 음란물에 대해서 다룬 시사 프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. 이 문제가 그 정도로 심각할 줄 몰랐었거든요. 보니까 피해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우리나라를 떠나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에 그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쓰레기 같은 인간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, 남자가 아무리 달콤한 말로 당신을 설득하려고 해도 절대로 촬영에 응하지 마세요.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과 함께하는 그 순간을 누리지 결코 저런 괴이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. 그 남자가 그래도 계속 당신을 조른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의 남자친구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다가오는 살인자라고 여기고 그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십시오. 그런 남자는 당장이 아니라도 언젠가는 당신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. 그렇다면 젊었을 때 연애를 많이 해보는 게 좋다라는 어른들의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일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그 문장 자체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도 그 안에 담긴 메시지에는 분명히 일리가 있거든요. 저는 어른들이 당신에게 진짜 젊을 때 아무나 닥치는 대로 만나라는 뜻으로 저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해요. 오히려 그 말에 담긴 속뜻은 하루빨리 좋은 사람을 고르는 안목을 키워서 그 사람과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살라는 말일 겁니다. 그러니까 어른들의 그 말은 당신이 연애와 이별이라는 아픈 과정을 반복하면서 남자의 포장지가 아닌 내용물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라는 조언입니다. 더 쉽게 말하면 좋은 남자를 알아보는 안목을 갖추는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남자를 많이 경험해서 그 본질을 빨리 깨우치고 더 이상 철없는 연애가 아닌 진실된 사랑을 하라는 따뜻한 충고의 말씀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말을 듣고 진짜 아무나 만나봐? 이런 무서운 생각은 하지 마시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최소한의 아픔을 겪고 좋은 남자를 알아보는 안목을 갖추겠다라는 다짐을 하세요. 그러면 당신의 그 선한 의지와 열망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당신 앞으로 좋은 남자를 끌어올 겁니다.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데이라이쇼의 데이라이시였습니다.